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빙에 관해서 더 해빙에 관한 책 발췌독 해보겠습니다. 이서윤과 홍주연 작가님 책인데요. 그러니까 홍주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 그루한테 그 조언을 듣고 어떤 삶의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됐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어, 첫 장을 피자마자 재밌어요. 예, 또 뭐 워낙 뭐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내용.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중간까지 내용은 이제 해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홍지연 작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빙을 하는지 그러면서 그런 내용이고 저는 이 뒤쪽 부분에서 어와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발췌독 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뜬금없이 앞에 부분 전혀 건너뛰고 뒷부분만 얘기를 해서 조금 뭐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거 다 읽자고 하면은 뭐 시간이 빠듯해서 오늘은 이 뒤쪽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감동받게 본 부분인데요. 이제 홍주연 작가가 이서윤한테 왜 부자가 자기는 될 수 없었는지 미리 체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니까 이제 그 이서윤 그루가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네요. 그런데 왜 저는 부자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체념했던 걸까요? 서유는 즉시 답을 주지 않고 첫 주전자를 옆으로 기울여 조용히 차를 따랐다. 내 앞에 찻잔을 채워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건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옥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옥이라고요? 패러다임 시프터. 그 말을 듣자 서윤의 별명이 떠올랐다. 그 별명 그대로였다. 서윤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을 인식해온 틀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자신의 감옥이란 우리 안의 세계관에 얽매여 스스로의 가능성을 가둬버린 것을 말해요. 반대로 이것을 깨기만 하면 누구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서유는 나에게 기계론적 세계관과 유기체적 세계관을 잠시 찾아볼 것을 권유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세상을 수학적 인과관계로 작동하는 거대한 기계로 본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고 세상은 인간과 상관없이 자체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반대로 유기체적 세계관은 인간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참여자로 간주한다. 이 관점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교류하고 있다. 찾아본 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서윤의 설명을 이어갔다. 유기체적 세계관은 동양의 전통적인 관점과도 통하죠. 도가에서는 천지와 나는 병존하고 만물과 나는 하나가 된다고 했고, 불교에서는 천지와 나는 같은 근원을 가지고 있고 만물과 나는 일체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유교에서는 인간과 만물은 모두 인 혹은 양지가 깃들어 있으므로 일체가 된다고 했죠. 이처럼 동양 철학에서 자연이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며 사람은 그 속에서 만물과 함께 상호 의존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해 왔어요.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정리해 보았다. 기계론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 속 작은 부속품에 불과하네요. 하지만 유기체적 세계관의 인간이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가 봐요.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잘 이해하셨어요.
진짜 부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 기억하세요? 진짜 부자들이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이요? 네,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그들이야말로 유기체적 세계관 속에 살고 있네요. 진짜 부자들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그들이 소유한 명품이나 슈퍼카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관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들에게서 특별한 에너지가 감지되었던 것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그 비밀을 깨닫게 되자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왔다. 아, 주어진 길밖에 세상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기계의 부품으로 살기만 했네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심초사하면서요. 축 처진 내 어깨를 서윤이 살짝 두드려 주었다. 그 손길을 따라 따뜻한 에너지가 전해졌다. 홍 기자님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기계론적 세계관을 받아들이죠. 그 결과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에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잠재력은 일찌감치 족쇄로 채워버린 채 평생 얼마를 벌 수 있을지 미리 한계를 그어버리고요.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비로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다. 지금까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늘 이렇게 말해왔다. 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참고 위험한 일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 신나게 즐기다가 나중에 무슨 낭패를 당하려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금 더 견뎌야지. 하지만 서윤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그 생각은 자신이 만든 감옥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또 말했다. 그 감옥을 깨고 밖으로 나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자 내 몸이 먼저 반응했다. 온몸에 활기가 돌면서 손끝과 발끝이 따뜻해졌다. 가슴은 기분 좋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서윤이 가볍게 질문을 던졌다. 영화 매트릭스 보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여러 번 봤는걸요. 문득 영화 속 주인공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앞에 놓고 고민하던 장면이 생각났다. 빨간 약을 먹고 나서 남자는 자신이 기계의 세상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고 보니 지금 내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아, 저도 그동안 매트리스 속에서 살아왔나 봐요.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배터리로 살아온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빨간 약을 먹은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매트리스 밖에 존재하는 진짜 세상은 지금껏 인식해온 세상과 달라요. 진짜 세상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짜 부자들이 해내는 일이죠. 그들에게는 매일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가 돼요. 내 앞에 앉은 스승을 보며 확신이 들었다.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떻게 하면 매트리스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믿건 믿지 못하건 간에 홍 기자님은 이미 감옥의 벽에 금을 내기 시작했어요. 에너지를 빨아먹는 호수들을 이미 제거한 셈이에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요? 이제 어디로 향할지 내 안의 좌표를 다시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달라진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어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 먼저 신문이나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이야기의 배경이 다르게 보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겠죠? 그 과정에서 해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해빙은 기꺼이 베들레헴의 별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리스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결국 매트리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죠. 홍 기자님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러나 쉽게 진행될 거예요. 이게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한, 뭐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지만, 잘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살고 있었죠. 지금도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만든 그 감옥을 깨고 나오라는, 그래서 얼른 저도 부지런히 깨야겠습니다. 예, 뭐 정말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어떤 인식의 전환이나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그 감정에 충실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운과 부도 같이 끌어당길 수 있다라는 그런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적극 강추하는 책입니다. 예, 뭐 하루 동안에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 애들한테도 읽으라고 그랬는데 안 읽고 있네요. 예. 예, 늘 크리스마스 같이 근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